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두팔입니다. 오늘 뜬 소식이죠. 네이버 인플루언서 운영 정책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용 제한 안내가 나와 있죠. 저품질이겠죠. 네이버 말 안 들으면 너 골로 보내버릴게 이건데요. 인플루언서한테 먼저 적용하고요. 일반 블로거한테도 넘어올 것 같습니다. 즉 저품질에 관한 공지를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네임드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해요. 그분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난사하다가 최저가 블로그에서 저랑 같은 수준인 준체 7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시라 말씀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해당 운영 정책에 대한 공고는 오늘이죠. 25년 2월 18일에 이루어졌고요. 시행일자는 3월 20일입니다. 즉 3월 20일에 숙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꽤나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저품질로 날아갈 것 같고 저도 날아갈 수 있겠죠. 항상 네이버에 비판적인 글을 써왔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이버가 이용 제한, 즉 저품질로 날려버리겠다라고 천명한 그 내용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계속적 이용 제한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가 어떤 글을 써도 노출시키지 않아줄 거야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기존의 조항들은 동일하고요. 근데 이 밑줄 쳐 있는 것들 있죠. 해당 부분이 요번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채널에서 스팸성, 불법적인 문서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팸, 불법적인 문서는 특정 업체의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선정이 굉장히 쉽던 과거 시절에 이미 최적화 인플루언서를 다른 업체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법무, 법인, 부동산 이러신 분들이 최적 인플 이 두 가지 열매를 가지고 본인들의 업장을 주구장창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의 스팸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즉 다수의 법무법인 블로그가 싹 날아갈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 A라는 법무법인을 계속해서 홍보를 해. 번호도 노출시키고 카톡도 노출시키고 그런 글만 주구장창 써. 이게 바로 스팸 아닐까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스팸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재밌는 건데요. 활동하고 있는 채널에서 홍보성, 대가성 목적, 링크 배너를 도배하는 등의 스팸성 게시물을 다수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딱 말하면 야, 너 쿠팡 파트너스 하지 마 이거거든요. 제가 이건 과거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이버의 저품질과 쿠팡 파트너스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큰 돈을 벌어주는데 얘랑 대놓고 경쟁 업체인 쿠팡을 홍보하는 블로거가 있어. 좋게 볼까? 저라도 저품질을 날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까고 보니까 일반 블로거보다 훨씬 영향력이 세고 파워가 센 인플루언서 분들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난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로 몇몇 인플루언서가 이미 날아간 상태입니다. 웬일로 네이버가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늦은 조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이에 이미 실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나 인스타로 떠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외 서비스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거나 어뷰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다수 발견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우 이거는 저는 챗GPT 난사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최근에 리튼 아시죠? 리튼으로 복붙해서 난사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저품질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챗GPT 옴니 버전 활용해가지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특정 수치 집어넣고 모든 방법을 제가 오픈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정리하자면 네이버에서 지금 공지하고 있는 세 가지는 과도한 스팸 문서, 특히 법무법인 같은 사람들, 두 번째 쿠팡 파트너스나 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집 이러한 외부 링크 난사하는 인간들, 그리고 세 번째 저품질의 인공지능 글을 미친 듯이 난사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를 싹 다 우리 네이버 플랫폼에서 삭제시켜 줄게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올바른 조치고요. 미리 했었어야 되는 조치인데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네이버 인플루언서 제도가 문제가 많을까를 곱씹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인플루언서 선정의 기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는 법, 인플루언서 챌린지, 인플루언서 강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열심히 한 몇몇 블로거분은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그들이 인플루언서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거가 기준이에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죠.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인플루언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다 라고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파생되었어요. 기준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 야기한 것이라고요. 여기서 나온 얘기 있죠. 뾰족한 하나를 팔아 라는 것이잖아요. 주식이라면 미국 주식, 미국 주식에서도 뭐 S&P 500이나 뭐 QQQ 이렇게 특정한 주식을 파고 들어가지고 제대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 너를 인플루언서로 선정해 줄게 라는 거죠. 인정합니다. 이런 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맞아요. 다만 이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달아. 근데 잡불 되시잖아요. 잡불 로고 되시면서 바로바로 협찬받아서 광고를 난사하고 쿠팡 파트너스 난사하는데 별다른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경쟁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철밥통.
이 사람들 무슨 공무원이에요? 인플루언서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 유튜브를 보면은 구독자 10만, 20만도 조회수 1000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재미없으면 너는 집에 가세요 라고 어느 정도 물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게 있냐? 없다는 것이죠. 인플루언서 최저가분이 챗GPT로 좀 돌려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려. 근데 저 같은 준채 7, 준채 7도 되게 어렵다니까요. 준채 7이 엄청나게 열심히 글을 써. 항상 나는 밑바닥에 깔려있네. 그럼 내가 열심히 쓸까? 아니라는 거죠. 물갈이 하시라는 겁니다. 물갈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물갈이를 하셔야 네이버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 최저가 인플루언서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하는 법 강의를 막 시작하면서 쿠팡 파트너스랑 광고성 협찬글을 쓰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수익화의 본질은 맞고요. 네이버 블로그 측면에서는. 즉 인플루언서분을 필두로 저 같은 천민 블로거들도 쿠팡 파트너스 링크 난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경쟁사를 막 홍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이버가 빡이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이렇게 네이버가 점점 오염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네이버 블로그의 본질이 뭘까요? 정보 전달이에요. 투명한 정보 전달이라니까요. 이게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네이버의 아들딸 인플루언서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도 이 글은 뭐 협찬을 받은 글입니다. 라고 하고 특정 업체를 막 찬양하는 글만 있고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고 외부 링크 막 난사돼 있고 이런 글들이 상위 노출에 따르르 박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요? 왜 이걸 이렇게 늦게 손을 댔을까요?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건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갔죠. 저희 어머니도 요새 유튜브를 본다니까요. 네이버 블로그 검색 자체를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제 20대, 30대 초반 직원분들도 네이버 블로그로 검색한다? 아니요. 인스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주장하는 게 있죠. 네이버가 엄청난 플랫폼이고 발행 글수가 엄청나게 폭증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 전체를 봤을 때는 글 발행량이 늘어나죠. 챗GPT가 나타났잖아요. 챗GPT를 통해서 AI로 글을 양산하는 게 너무나 쉬워지면서 블로그 자체의 볼륨은 커졌겠지만 그 안에 있는 알맹이, 퀄리티는 박살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떠난 사람 저잖아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정성을 들여서 글을 쓰지 않는 이유를 공개했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준채 2인가 3일 때 쓴 글이에요. 그때 저는 되게 순수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딱 투하시켜 버려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나 되게 유명해지겠다. 나 떼돈 벌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비밀 자료를 상당히 많이 오픈을 했어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그냥 공개한 게 아니고요. A부터 Z까지 제 이력 다 공개하면서 어떻게 쓰시라. 이렇게 써야 합격이 된다. 이걸 아예 오픈을 해버렸다니까요. 그 결과 보세요. 이거 네이버 공식 인플루언서 분들 이 정도로 나온 거 많으세요? 조회수가 45,000건이고요. 공감수도 많고 댓글수 2222개. 엄청 많잖아요. 이런 글들을 저는 예전에 꽤나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냐? 애드포스트 수익 뭐 1,000원, 2,000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글을 계속 쓸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회수 4만이 구글에서 터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매력적인 영상을 많이 못 올리죠. 그건 사실 요새는 운동을 많이 하고 개인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좋은 퀄리티 영상을 앞으로 많이 올릴게요. 각설하고요. 조회수가 요새 굉장히 없는데도 하루에 2만원, 3만원을 고정적으로 챙겨줍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1시간도 안 해요. 주말에 몰아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도 이 정도 수익이면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매력적인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아까 네이버 블로그랑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회수가 한 3만 정도 나왔죠. 많이 나온 건데 이러면 유튜브는 무조건 수익을 줘요. 조회수에 대비한 수익을 공정하게 보상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 입장에선.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는 내가 조회수가 4만이 나오던 5만이 나오던 그 블로그의 급 체급에 맞춰서 애드포스트를 배분하더라. 이게 저는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각설하고요. 결국 돈을 버는 특정 인원,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만 네이버 블로그에 잔류를 했고요. 즉 경쟁이 부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돈 되는 글, 즉 홍보성 글이죠. 쿠팡 파트너스가 넘쳐나게 된 것이죠. 악순환이죠. 퀄리티가 떨어지는 글들이 양산될수록 실제 고객, 유저는 떠나고 그럼에도 인플루언서 분들은 돈을 벌고 지속적으로 홍보성 글만 쓰고 또 사람은 떠나가고 악순환이 빙글빙글빙글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AI로 글 쓰고요.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몇 개 했어요. 바로 수익 나던데요. 제가 이틀 전인가 올렸죠. 쿠팡 파트너스. 전환율도 괜찮고요. 수익도 뭐 5클릭인데 5,000원이나 나왔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조차 매력 있는 글을 쓰기보다 편법과 쉬운 길을 찾거든요. 그리고 더 화나는 거는 제가 챗GPT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훨씬 편해요. 머리를 들 써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애드포스트 수익이 더 올라가고 협찬도 들어와. 이게 나라냐? 내가 더 열심히 안 하고 편법을 할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리워드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실력자들이 떠난다고요. 이상한 어뷰징만 넘쳐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홈판의 문제 심각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제 비즈니스 블로거 중에 블라인드나 커뮤니티에 불법한 글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캡처해서 이미지 세탁해서 넣은 다음에 썰 풀듯이 풀어요. 이런 게 홈판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니까요. 특정 블로거만. 이게 정말 로직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네이버 공식 인플루언서 분들도 불만이에요. 왜 특정 블로거만 밀어주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의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이미 블라인드란 커뮤니티에 있는 글이라니까요. 즉 이미 있는 글을 가공해서 올렸을 뿐인데 그 사람은 조회수가 몇십만 가고 애드포스트 몇천만 원 받고 이게 과연 공정할까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플랫폼도 네이버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죠. 우리 서민들, 일반 블로거들의 애드포스트는 비정상적인 숫자예요. 자연 발생한 숫자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광고주라고 말씀드렸죠. CPC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 클릭이 나왔으면 100원, 200원, 뭐 1000원 이런 수익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홈판에 뜬 블로거 그분들은 애드포스트 수익이 수천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드린 거예요. 특정 블로거들을 몰아주기 위해서 서민 블로거들의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그들한테 바치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네이버에 세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거죠. 구글의 진격. 뭐 맛집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입구형 맛집 쳐보면은 맛집 많이 안 나와요. 제가 정말 로컬이잖아요. 로컬로서 주장하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맛집이 네이버 플랫폼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 레뷰 같은 협찬 돌린 광고 맛집이 여러 블로거들한테 쌓이면서 그게 쭈르륵 난사되어 있죠. 그거는 진짜 맛집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구글이 성장한 거예요. 크리퍼 봐보세요. 뻥튀기 되잖아요. 네이버 줄어들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새 난리 난 거 아시죠? AI 양산글이 쿠팡 파트너스 난사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담당자분들 요거 볼 거예요. 아마 기괴한 각투팔 저를 아주 죽여버리고 싶을 텐데 제 말 한 번만 요거 들어보세요. 자, AI 양산글이 쿠팡 파트너스 난사되고 있는데 본문에 삽입하면 저품질에 걸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네이버 카페랑 연계하든가 댓글이랑 연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품질에 안 걸린다 라고 자랑하면서 계속해서 쿠파스 난사한다고요. 이거 잡아내시라고요. 왜 네이버 채널에서 쿠팡을 홍보하게 하세요? 당신들 바보예요? 왜 당신들 터전에서 적 세력이 돈을 벌게 하냐고. 이거 왜 가만히 냅둬? 니네 회사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네이버 담당자님들. 쿠팡 파트너스 난사를 네이버 카페랑 연계하던가 댓글이랑 연계하고 있어요. 이거 싹 다 잡아가지고 저품질 날려버리십시오. 굉장히 허술한 알고리즘 같아요. 지금 네이버 블로그는. 특히나 인플루언서한테는 특정한 방어벽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쿠팟을 난사해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좀 없애라. 불공정하잖아. 봐봐요. 특정 제품인데요.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야. 100%. 이미지 세탁하고요. 자동 발행 프로그램 같아요. 날리면서 쿠파스 링크를 카페나 댓글로 난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네이버 로직으로 도저히 검수가 안 돼. 그러면 인력 투입해요. 아르바이트 뽑을 수 있잖아요. 뽑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직접 저품질 날려버리세요. 가능하잖아요. 이러한 글들이 쌓일수록 네이버의 경쟁력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7년 만에 이사회 의장 복귀했다고 하는데 보여주시는 건가요? 정말 네이버의 부흥기를 한번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가 겁나게 싫어하는 기계왕 곽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